자, 이제 분자의 구조와 극성 뭐 이런 단원입니다. 자, 이게 분자가 만들어질 때 결합을 하거든요, 결합. 근데 분자는 공유 결합으로 해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사실 그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하질 않아요. 이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고,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제 산소는 비금속이고 수소도 비금속이죠. 얘가 전자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고 하나 내놓고, 얘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도 그리면 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를 하죠. 이렇게 전자를. 그런데 이 전자쌍이 그 얘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커서 얘가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런 거 배웠지, 그쵸? 이런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예.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 그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소랑 산소랑 결합하면 산소가 잡아당기는 능력이 3.5고 전기음성도가 2.1이기 때문에 얘가 뭐 이렇게 이 전자 쌍이 산소 쪽으로 쏠린다 뭐 이런 거 배운 거야 저번에 공유결합 할 때. 일단 그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요 단어는 이제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그 생각을 조금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자쌍은 반발한다라는 이론이야. 근데 왜 전자쌍이 왜 반발하냐면, 서로 반발하냐면, 전자쌍들은 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자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렇게 두 쌍이 있는데, 이 두 쌍은 선형 구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하니까,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 쌍이 있으면 삼각평면 구조가 됩니다. 평면 삼각형.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얘가 약간 여기로 오면은 얘네 둘이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밀어내겠죠. 얘가 약간 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약간 위로 가요. 이렇게 위로. 그럼 이거 밀어냅니다. 서로. 그래서 평면 삼각형이 돼요. 3개 있으면. 만약에 전자쌍이 4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요렇게. 얘가 여기로 오잖아? 그럼 서로 밀어내요. 얘를 여기로 오면 밀어내고. 그래서 4개의 전자쌍이 존재를 하면 이 전자쌍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예요. 이렇게 3개면은 평면 삼각형, 2개면은 직선형 180도 각도, 3개면은 120도 각도, 4개면 이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입체동형인데 109.5도가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은 말 그대로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한다라는 이론이고, 그 전자쌍끼리 반발을 하게 되면은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방향에 놓이고, 그런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 전자쌍 수에 의해서, 전자쌍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2개냐 3개냐 4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개 6개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에서 배우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전자쌍 사이에 이 반발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아까 선생님 물을 예를 들었는데, 물을 이 산소랑 수소 사이에 있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요 둘은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근데 산소에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어요. 그럼 일단 선생님 잘 봐. 이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니? 전자쌍이 몇 개 있죠? 산소에 있는 전자쌍이 몇 개 있죠? 2개.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예요. 이 산소에 하나, 둘, 셋, 4개 전자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그런데 그 중에 2쌍은 뭐냐? 공유 전자쌍이고, 요 2개는 뭐지? 공유를 안 하는 애지. 그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따라 그러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 졸릴 뿐. 자, 이거를 그러면 4쌍이 있으면은 어떤 구조라고 했어요? 4쌍이 있으면 정사면체 구조라고 해요. 정사면체 구조. 봐봐요. 이게 산소를 가운데다 놔두고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긴 한데, 요거 하나를 이렇게 튀어 나오는 듯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게 들어가듯이 그립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죠. 하여튼 요거 2개를 이렇게 했다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비공유 전자쌍 2개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약간 사면체 같긴 하나. 이렇게 사면체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요런 정사면체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잘 봐라. 공유 전자쌍은 핵하고 핵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애들은 원래 산소 거예요. 산소 거. 원래 비공유 전자쌍은 산소 겁니다. 근데 공유 전자쌍은 산소랑 수소 사이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에 조금 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공유 전자쌍은 조금 이 산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가깝게 있는 애들이 반발력이 더 크겠어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반발력이 크겠어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가 반발력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더 센 거야. 얘네들끼리 밀어내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왜냐면 가깝게 있으니까.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깝게 있어. 그럼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럼 더 밀어내는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세요. 근데 공유랑 공유는 공유 전자쌍 사이, 얘네 둘끼리 그게 좀 약해. 그러면 비공유랑 공유 사이는 중간 정도 되는 거야. 이거 알겠어요?
비공유끼리가 더 세다. 아시겠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주변의 전자쌍에 더 큰 반발력을 나타냅니다.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구조가 이제 뭐 메테인 이런 게 있습니다. 메테인.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공유 전자쌍들이거든요. 탄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죠, 4개. 근데 다 공유지. 그럼 반발력이 어떻겠어요? 서로 같아요. 밀어내는 힘이 똑같으니까 얘네가 진짜로 정사면체 구조를 이뤄요. 정사면체. 그럼 요 사이 각이 얼마냐면 요게 109.5도가 됩니다. 109.5도가 돼. 자, 만약에 암모니아 뭐 이런 게 있어요. 암모니아 NH3. 자, 잘 봐요. 암모니아는 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고요. 비공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찌됐건 전자쌍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이야. 넷이죠? 그러면은 얘도 원래는 이 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비공유랑 공유가 공유보다 더 세. 그래서 얘네들 사이 반발력이 더 세요. 그러면은 요쪽 각도가 있잖아요. 원래는 109.5도여야 되는데 여기가 더 이렇게 밀려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07도로 줄어들어요. 예. 진짜로 107도로 줄어듭니다. 이유 알겠어요? 비공유랑 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더 세기 때문에. 공유보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비공유지. 여기가 제일 세고 여기는 두 번째고 여기가 제일 약해. 여기가 반발력이. 그러면은 얘네들 때문에 요 각도가 얼마로 줄어드냐면 104.5도로 줄어들어요. 104.5도. 각도가 104.5도로 진짜로 줄어듭니다. 뻥이 아니다. 자, 봐봐요. 결합각은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 핵과 중심 원자와 결합한 다른 원자 핵상에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 결합선. 그 다음에 여기를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결합각. 여기 결합각이라고 해요. 여기를. 자, 그래서 잘 봐요.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만약에 2쌍 있으면 180도 각도를 이룹니다. 180도. 2개면은 선형이니까. 결합각이 180도다. 만약에 3개면 삼각평면이기 때문에 120도 각도가 됩니다. 120도. 4개면 정사면체가 되면서 109.5도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돼. 사실 이거는 잘 안 해. 이거는. 이거 예전 책에는 많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다른 것도 있긴 해요. 이렇게 삼각, 쌍도, 팔면체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자, 봐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쌍이 있는데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그럼 요 반발력이 더 어떻다고? 요 반발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략 얼마로 줄어드냐면 얘가 한 107도 정도로 줄어들어요. 107도 정도 줄어듭니다. 원래 암모니아가 107도가 돼. 근데 또 뭐 비슷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가 2쌍이 있는 경우는 요 베타 요 각도가
물의 경우인데, 물의 경우. 이건 암모니아는 107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물이면 104.5도가 됩니다. 이게. 물이면, H2면. 왜 그런지 알겠어요? 비공유가 더 세니까, 얘가 더 세가지고요. 여기가 좁아집니다, 여기가. 좁아집니다. 요런 애들이 더 세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자, 아직 잠깐 넘기지 마세요. 근데 잘 봐. 이 전자쌍들의 위치는 사면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이게 잘 봐요. 전자쌍의 배열은 사면체라고 말하시면 돼. 정사면체는 아니니까 그냥 사면체라고 말하면 되는데, 분자의 구조를 물어볼 때는, 자, 여기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돼. 요거는 어차피 얘 거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물어볼 때는 이 원자들만 보는 겁니다. 원자들만. 그래서 요렇게 삼각뿔형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삼각뿔형. 전자쌍끼리는 4개니까 사면체 구조인데, 이게 무슨 구조냐, 이렇게 분자 구조를 물어볼 때는 삼각뿔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잖아요. 그럼 분자 구조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냥 구분형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구분형이다. 근데 전자쌍끼리는 사면체가 맞지만, 분자 구조를 물어볼 때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만 보는 겁니다. 요건 어차피 얘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은. 구분형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중심원자 주변에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봐봐요. 결합이 지금 공유결합이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러면 아까 배웠는데 공유결합이 4개면은 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중결합을 하나의 결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합이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80도 각도의 직선형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결합은 그냥 하나로 취급하셔야 돼요. 이중결합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선형이 됩니다. 직선형. 자, 여기서 이제 배우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분자식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냥 분자식만 보잖아. 아, 이거는 직선형이야. 이거는 삼각형면이야. 이거는 뭐 구분형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특별한 용어로 쓰는데, 입체수라고 하는 건 용어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전자쌍수를 세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중결합이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입체수를 하나로 취급을 해가지고 입체수를 2라고 보는겁니다. 2. 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이런 거는 입체수를 결정할 때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을 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게 입체수야. 아무튼 그거는. 자, 볼게요. 자, 이원자 분자는 전부 다 직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선형밖에. 그쵸? 원자가 2개면 이게 어떻게 삼각형면 나올 수가 없잖아. 원자가 2개면 전부 다 뭐야? 선형이야, 선형. 원자가 2개면 선형밖에 없어요. 원자 2개면 선형입니다. 자, 근데 이거 원자 3개죠, 3개. 3개인데 이게 베릴륨이 2족이야, 2족. 그래가지고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어. 그럼 플로린이랑 결합을 하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보입니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4개. 전자쌍이니까 몇 개 있어요? 2개죠, 2개. 입체수가 2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전자쌍이 2개면은 얘네들끼리 반발력이 최대가 되려면 이게 180도 각도가 돼야지 최소가 되는 거, 최소가 반발력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구조가 돼야 돼요? 선형 구조가 돼, 선형 구조. 결합각이 180도인. 알겠어요? 그래서 BeCl2는 베릴륨이 원자과 전자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Cl이랑 공유결합하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2개. 2개죠. 그러면 이제 선형이야, 선형. 180도 각도. 근데 얘는 전자쌍만 세면은 4쌍인데, 이거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쵸? 4쌍인데 이거 이중결합이니까 이거 하나로 취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180도 각도의 선형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선형이야, 선형. CO2는.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직선상의 원자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분자 구조를 알아낼 때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쌍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붕소가 13족이야. 붕소가 있잖아요. 13족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냐면 3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소랑 요런 CL이랑 원자과 전자 3개밖에 없어. 그래서 공유결합을 3개밖에 못해. 그러면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못하는 거야.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못해서 원래 불안정한 애긴 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3개. 3개요, 3개. 그럼 3개면 삼각평면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다 Cl로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똑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돼, 정삼각형. 얘는 120도 각도로. 그 다음에 요거는 탄소에 산소랑 공유결합을 2개를 하고 수소랑 하나를 합니다, 이렇게. 원래 전자쌍은 하나, 둘, 셋, 4개가 맞는데 이중결합은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되니까 3개가 있는 구조야. 그러면 평면 삼각형이긴 한데, 잘 봐요. 이게 120도 각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전자가 여기 한 쌍 있고 한 쌍 있는데 여기는 4쌍 있어요. 그러니까 2쌍 있어요. 2쌍. 그러니까 전자들끼리 요 반발력이 요 반발력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요쪽이 커요. 이게 전자 많아가지고. 그래서 120도보다 좀 더 크고 요 사이는 120도보다 작아집니다. 알겠어? 아무튼 그래도 요거는 평면 삼각형이긴 하지. 알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구분형이 되는 거야. 구분형. 비공유 전자쌍 어차피 얘 거기 때문에 원자들의 그 결합 상태를 보시면 이거는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아까 여기 쌤이 앞에서 설명할 때 한 번 했는데 메테인은 전부 다
탄소, 수소 간의 공유 전자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정사면체가 됩니다. 정사면체. 근데 암모니아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하나가. 그래서 이쪽에 반발력이 더 세니까 요 각도가 107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어차피 질소거기 때문에 이 구조는 삼각뿔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각도가 더 줄어들고 104.5도로 이거는 구분형이라고 말하는 구분형. 그 구분형이고 이거는 평면구조야. 평면구조. 나머지 이 둘은 입체구조입니다. 얘 둘은 입체구조인데 얘네가 요 하나의 평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구조가 됩니다. 이거는 구분형은. 그래서 메테인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109.5도 각도에 이르고 정사면체 구조. 암모니아는 이렇게 삼각뿔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삼각뿔형. 삼각뿔형. 자, 물은 구분형이라고 해야 돼요. 구분형. 물은 구분형. 각도는 104.5도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렇게 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데 하나가 있으면은 삼각뿔형, 두 개가 있으면 구분형이라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결합각은 얘가 제일 조금이고 얘가 109.5도, 얘가 107도, 얘가 104.5도 이렇게 결합각이 됩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거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야 돼요. 원자과 전자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가지고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 수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러면 4개면은 원래 전자쌍 배치는 사면체 구조인데 이거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구조가 돼서 삼각뿔형이 된다라고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한 107도 정도로 이제 줄어든다. 109.5도보다 작다.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이면은 그냥 각각 보는 거예요. 각각. 요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비공유 전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삼각뿔형이고 얘를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니까 근데 얘랑 얘랑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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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탄소, 수소잖아. 이거는 정사면체는 아니고 사면체가 돼요. 사면체. 얘를 중심으로는 하나, 둘, 이거 이중결합을 하나 취급해야 돼. 하나로.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평면 삼각형. 얘를 중심으로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4쌍이 있는데 2개가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구분형.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이 분자 내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보거나 여기를 중심으로 보거나 여기를 중심으로 보거나 여기를 중심으로 보거나 해서 그 주변에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가 있다. 분자 극성은 조금만 이따 하고요.
일단은 87쪽 86쪽 먼저 볼게요. 86쪽. 86쪽에 칸 좀 채우고 하겠습니다. 자, 분자 중심의 원자 주위의 전자쌍들은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한다라는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끼리 반발한다. 자,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다. 비공유 공유보다 공유 공유보다 비공유 공유가 더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는 선형 구조가 선형. 이원자 분자 선형밖에 없죠. 또는 입체수가 2인 분자는 선형이고 결합각은 180도가 됩니다. 180도. 입체수가 3 또는 4인 경우에 3인 경우에 비공유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거는 구분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구분형. 입체수가 4긴 한데 비공유가 하나 있으면은 밑에 있는 애들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삼각뿔형이다. 삼각뿔형. 근데 비공유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여가지고 구분형.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는 109.5도 결합각이고요. 삼각뿔형은 107도. 구분형은 104.5도. 물론 이제 물의 경우이긴 한데 뭐 다른 것도 비슷하게는 됩니다. 분자 극성은 아직 안 했는데 (1, 2, 3번만) 해볼게요. 옆에 기본 문제 1, 2, 3번만 해봅시다. 자, 이게 전자쌍이 두 개면은, 중심원자 중에 전자쌍 두 개면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선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 개면은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됩니다. 이게 평면 삼각형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네 개면은 사면체 구조. 정사면체 똑같으면 정사면체고요. 정사면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CO2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선형이고요. 얘는 구분형이 돼요. 구분형.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나 있기 때문에 구분형이고, 각도는 104.5도.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고요. 요런 애가 되는데, 요러면은 삼각뿔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삼각뿔형 107도 됩니다. 107도. 요 각도가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줄어들어요. 109.5도보다 작습니다. 얘가 평면 삼각형인 이유는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염소랑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중심 원자 주변이 전자쌍이 3쌍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이 되고 120도 각도가 됩니다. 얘는 정사면체가 되죠. 정사면체. 결합각은 109.5도. 왜냐면 이제 탄소 주변에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4쌍 있어요. 4쌍. 근데 이게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반발력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정사면체가 되는 겁니다. 정사면체.
전체 109.5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호를 써야 되네. 얘가 104.5도였고 요게 107도고 요게 109.5도이기 때문에 Z가 가장 크네요. ZYX 순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고, 분자 구조 이제 거의 다 한 건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 극성을 알아내는 거. 분자 극성 77쪽 다시 보시면 여태까지 내가 배운 거를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분자의 극성을 알아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분자의 어떤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에 따라서 뭐 물에 녹는 정도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분자 간의 인력 이런 게 달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가 분자의 성질을 결정해요, 진짜로. 그래서 무극성 분자인 애들은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여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뭐 쌍극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야. 극성 분자는 한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좀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분자 간의 인력도 세지고요. 뭐 그런 성질이 결정납니다. 자, 쉬운 거부터. 자, 이원자 분자인데, 여기 같은 수소니까 여기 공유전자쌍이 어디로 한쪽으로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안 쏠립니다. 왜냐면 전기 음성도가 똑같잖아요, 둘이.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고, 근데 이거는 이 전자쌍이 어디로 가냐면 Cl 쪽으로 쏠려요. 왜냐면 Cl의 전기 음성도가 3.0이고 얘는 2.1입니다. 2.1. 그럼 Cl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전자가 일로 쏠려.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 요쪽이 전자가 치우치니까 양전하가 남으니까 양전하, 요런 극성 분자가 돼요. 그러면은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이 염화수소 이거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염산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합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H2, O2, N2, Cl2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무극성 분자가 되고, 다른 애들이랑 결합한 애도 있어요. 이렇게 어찌됐건 큰 쪽으로 쏠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크니까. 그래서 이원자 분자 중에 서로 다른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들은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제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3개 이상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구조를 봐야 돼. 구조. 방금 우리가 배운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CO2가 극성 분자인지 알고 싶으면 먼저 원래 순서는 이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전자쌍의 개수를 파악하고, 근데 이중결합이니까 이렇게 직선형이겠구나. 이렇게 구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봐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쌍이 일로 쏠려요. 근데 반대도 정반대에 있는 애도 이렇게 쏠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 같은 건데, 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얘도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면은 왠지 얘가 극성 분자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 극성이고 극성이래. 얘는 극성 분자일 것 같지만 얘가 잡아당기는 거 정반대로 잡아당기고 힘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대칭형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에 이거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봐야지 얘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안 녹아요. 이산화탄소 이런 거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물론 이제 뭐 탄산 이온이 돼서 녹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도 요거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인데 삼각형면이기 때문에 일로 쏠리고 일로 쏠리고 일로 쏠리는 이 합이 0이야. 이거 벡터 합이 0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줄다리기를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는 탄소가 세니까 탄소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근데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얘도 쌍각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지 이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극성이야.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CL이 달렸다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무극성일 텐데 한쪽이 수소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전자가 이렇게 쏠리고 여기는 요렇게 쏠리고 얘는 요렇게 쏠리고 이렇게 쏠리는데 전체적인 합은 요렇게 쏠리는 거야. 전체적인 합은. 그래서 요러면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물은 극성 분자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구분형인데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쪽이 마이너스성, 요쪽이 플러스성. 만약에 물이 직선형이었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구분형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암모니아도 극성 분자예요. 암모니아도.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잘 섞여요. 둘 다 극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판단을 하는 것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려서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분자 구조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를 이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표시를 해서 만약에 0이다. 대칭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0이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이고요. 근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 분자인 애들은 이렇게, 이건 대전체라고 해요. 대전체에 끌려와요. 왜냐면 요 물이 산소 쪽이 마이너스성 띠고 수소 쪽이, 이게 수소거든요. 수소 쪽이 플러스성을 띱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잖아. 그럼 마이너스인 산소가 요렇게 잡아당겨져요.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이렇게 물이 진짜로 휘어. 잘 휘어. 잘.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대전체로 가져가면 밀쳐낼 것 같지만 밀쳐내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소 쪽이 플러스 대전되어 있으니까 플러스가 뜨니까
이 마이너스랑 잡아당겨서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극성 분자들은 대전체에 끌려와요. 그리고 전기장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 있잖아요. 그 전기장 내에서 한쪽 방향으로 배열합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무극성 분자들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배열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무질서하게 그대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런 게 높아요. 왜냐면 그 정전기적 인력이 세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긴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용해성, 물에 대한 용해성은 극성 분자들은 물에 잘 녹고, 극성 용매가 이제 물인데 물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뭐 무극성 용매는 뭐 기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요런 데 잘 녹습니다. 예. 에탄올은 극성 분자이고요. 기름을 이루는 분자는 무극성 분자인데 하여튼 잘 녹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온 결합 화합물이잖아. 이온 결합 화합물은 물에 잘 녹아요. 왜냐면 얘도 극성을 띠니까. 자, 근데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에서 집어 넣는데 그냥 여기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안 녹고, 안 녹는 거. 이거 여긴 녹고 안 녹는 거예요. 근데 사염화탄소가 뭐냐면 CCl4인데 이거는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용매. 그래서 무극성인 애, 얘가 무극성이거든요. 무극성인 애를 잘 녹인 거야 이게. 근데 황산구리는 극성이기 때문에 안 녹아요.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야. 무극성인 애는 무극성인 애를 잘 녹이고, 극성인 애는 극성인 애를 잘 녹이는 거예요. 뒤에 심화 개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요거까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뭐 화학 올림피아드를 나간다던가 뭐 이러면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돼. 여기는 괜찮아. 뭐 요런 것도 사실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나가면 알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아니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올라가도 안 나와요. 혼성 오비탈 이런 거는 화학 올림피아드 보는 애들이나 보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대학교 가면 배우시고. 자, 그래서 86종만 좀 정리하고 좀 쳤다 합시다. 자, 이원자 분자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면은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게 되고 극성 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다원자 분자의 경우는 이거를 구조를 보셔야 돼요. CO2와 같이 대칭인 구조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어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물이나 암모니아 같이 비대칭 구조를 가지는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띤 물체에 끌려가는 애들이 극성 분자고, 전기장에서 배열이 일정하게 되는 애들이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극성 용매는 이제 보통 물이죠, 물.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뭐 사염화탄소라던가 뭐 이런 게 무극성 용매가 됩니다. 뭐 벤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개념 기본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번부터 해야죠. 이제 4번부터 하시면 되는데 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틀리더라도 4번부터 6번까지 아니네요. 10번까지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 파악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다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뭐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푸시고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4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봐요. 뭐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고 써여 있고 뭐 수소긴 하겠네요. 네. A랑 E랑 결합을 한대. 근데 이거는 이제 이원자 분자인데 뭐 이렇게 하기야 하겠죠. A가 원자과 전자 하나 내놓고 E는 이제 7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유결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얘도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겁니다. 얘가 수소기 때문에. 근데 전기 음성도가 이거 플로린일 텐데 얘가 더 세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요 전자쌍이 이렇게 쏠리는 거야 이쪽으로. 얘가 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얘는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플러스를 띄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극성 분자가 되겠지. 무극성 분자인 것만 고르라고 돼 있지. 아니고요. 요거는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거잖아, 얘가. 그러면은 이 공유전자쌍을 당연히 쏠리지 않죠. 그러니까 잡아당길 힘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요 두 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는 분자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B라는 애는 원자과 전자가 3개래, 3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E는 7개. 그러면 하나만 이제 공유하는 데 쓰면 됩니다. 그러면 8개가 되잖아, 그쵸?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쌍이에요. 그러면 삼각평면이죠. 평면 삼각형. 그래서 E가 전기음성도가 세서 이쪽으로 잡아당기기는 하는데 대칭형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쏠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이고, 근데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구조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요거만 보면은 일로 잡아당기고 일로 잡아당기는 게 상쇄가 되니까 얘도 무극성 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평면 사각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면체 구조로 있어요. 사면체 구조. 그래서 CL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CL 쪽으로 전자를 잡아당깁니다. CL이 전기음성도가 C보다 크거든요. 그럼 수소가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 그리는 게 좀 더 낫겠다. 얘를 여기다 그려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기다 그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요쪽으로 잡아당기고 얘가 여기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어요. 이 전자가. 이거는 극성 분자가 돼. 극성 분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은 이거 상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면체 구조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도 극성 분자가 됩니다. 얘는 그 그림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책에 CL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수소도 요렇게 탄소 쪽으로 밉니다, 전자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극성분자 됩니다. 극성분자는 두 개고요. 나에서 결합각은 요 결합각 여기 HCCl 여기 90도 아니야. 이 그림만 보면 90도라고 하시겠지만 요렇게 보면은 요거는 대략 109.5도에 가까운 거지. 뭐 정사면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겁니다. 90도 아니야. 물에 대한 용해도는, 물은 극성분자잖아요. 다가 극성이고 가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다가 용해도가 더 큰 거예요.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만 맞아요. 자, 됐을까요? 그다음 6번. 자,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이주기 원소의 수소 화합물이다. 수소가 붙어있는 애다, 뭐 이런 소리고,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야. 이게 뭐 암모니아나 뭐 산소, 왜냐면 이게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야 되니까. 뭐 HF도 있을 수는 있는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 둘 다 0이 아니죠. 근데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는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얘가 평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구분형. 얘는 평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평면에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각 뿔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물이라는 이야기고, 물은 지금 5번이 해당되는 거죠. 자, 네 가지 분자의 분자식인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는 한 가지이다. 요거 그 무극성 분자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무극성이고요. 얘도 무극성이에요. 얘도 BCl3도 무극성입니다. 이렇게 대칭형이어가지고 평면 삼각형. 얘는 이제 이렇게 직선형. 얘는 극성입니다. 얘는 아까 한 건데, 이것도 요거는 이제 극성이고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거는 무극성 분자 찾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 두 개, 두 가지, 요 두 개 무극성이죠. 극성 분자 중에 분자에는 모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얘는 있는데 얘는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틀렸고요. 그 공유 전자쌍 수 분의 비공유 전자쌍 수의 비율이 1인 분자는 두 가지다. 얘가 공유가 두 개고 비공유가 두 개죠. 그럼 이거는 2분의 2니까 1이고, 얘는 있잖아, 여기에 내가 안 그렸는데 다른 애들이 비공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공유는 3개고 하나 둘 셋, 비공유는 3, 3은 9. 안되지, 안되죠. 얘는 여기 산소에 비공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가 하나 둘 셋 넷, 비공유가 하나 둘 셋 넷, 이 되죠. 여기는 공유는 하나 둘 셋 넷이고 요거 비공유 있는 겁니다. 얘네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유하는데 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2분의 3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요 1인에는 물이랑 요 CO2 요 두 가지는 공유전자쌍 분의 비공유전자쌍 수, 이 비율이 1입니다. 디귿.
알겠어요? 자, 8번. 자, AC4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A를 보면 이제 요기를 봐야죠. 여기 원자과 전자가 4개죠. 4개. A는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4개. C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7개. 7개죠. 2 더하기 5에서. 얘는 결국에 이제 CF4라는 소리인데, A의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C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돼. 요런 애가 되는 거지, 요런 애가. 그럼 봐봐, 얘가. 어떤 애일 거냐면, 요런 애인데,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CF4입니다, 이거 CF4. 그래서 이게 대칭형이기 때문에,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게 맞아요. 맞고요. BC2는 선형 구조다. B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봐요. 원자과 전자 2개 더하기 4에서 6개죠? 산소야, 산소. 얘 산소고, C는 플로린이, 알고 보면 플로린. 그래서 얘는 선형 구조를 이루냐, 산소 원자과 전자 6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플로린은 7개잖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쌍에 2개만 이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구분형이 되는 거, 구분형. 물이랑 똑같긴 해. 이게 구분형이 되는 거죠. 선형 구조 아닙니다. 구분형. 이 B에 녹는 점은, 이 B, 요게 지금 원자과 전자가 지금 2개입니다. 2개. 그러면은 이 B는 2개 맞죠? 예. 아, B를 봐야죠. 아, B 여기 있네. 그거에 녹는 점은 DC에 녹는 점보다 낮다. DC는 얘는 근데 얘는 DC라는 애는 이제 이온 결합이네. 이온 결합. 아, 얘도 이온 결합이군요. 근데 얘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고, 얘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녹는 점은 2가 플러스인 애들이 얘가 높아요. 그러니까 산화 마그네슘이랑 요거는 나트륨이네.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 플로린이나 나트륨이랑 비교하는 건데, 얘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이 얘가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B2가 높죠. B2가.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D2B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D2B, 이온 결합 물질 D2B. 아, 얘군요. 어찌됐건 이 둘도 이온 결합 물질이네. 요게 지금 나트륨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 맞아요. 이온이 이동 못하니까. AB2는 무급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AB2는 CO2인데 결합은 극성이야. 결합은 극성인데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탄소랑 산소 사이에 전기 음성도가 다르니까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이거 안되죠.
됩니다. 자, 9번.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한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대. 그럼 요거는 이제 극성 분자다라는 소리고요. 극성 분자 해당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HF 극성 분자, BCl3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얘가 평면 구조여가지고 무극성입니다. 얘도 무극성. CO2. 요거 극성. 계속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요렇게 생기는데 극성. 요거는 CO2나 마찬가지야, 사실. 산소 밑에 황이 있기 때문에 얘도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얘 무극성. CCl4. 탄소에 CL이 4개 붙어 있는 게. 대칭형, 무극성. 그래서 요거 2개 고르시면 되겠네요. HF랑 NH3. 자, 10번. 자, 여기 이거 BeCl2는 베릴륨이 원자과 전자 2개예요. CL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죠. 요게 서로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무극성. BCl3 계속 무극성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평면 삼각형. CCl4도 이제 무극성. 얘는 극성. 얘 극성. CO2 직선형이기 때문에 이게 무극성. 극성 분자는 2개다. 하나, 둘, 2개네. CO2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0이죠. 무극성이잖아요. 쌍극자 모멘트 합 0입니다. 반대쪽으로. 분자 구조가 선형인 것은 요거랑 요거다. 이거 선형이고요. 이거 선형. 요거 선형이고요. 나머지 있나? 나머지 없죠. 예. 그래서 2개. 분자 모양이 입체 구조인 것은 이게 입체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평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입체 구조가 맞아요. 이런 거는 이 평면 삼각형은 평면 구조입니다. 얘랑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지. 그러니까 결합은 극성인데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B와 CL의 결합은 극성입니다. 결합은. 근데 대칭형이어가지고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결합은 극성이고.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요거 2개다. 이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개가 안 됩니다. 얘가. 원자과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 만족하지 않는 거 맞고, 붕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어서 공유결합을 해도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2개는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어렵죠? 조금 쉬었다가 앞부분은 좀 복습한 다음에 할게요. 이게 개념 적용 바로 하기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